한국을 보라. 제품 경쟁력이 높으면 환율은 핑계일 뿐이다. 실질 GDP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 재역전은 힘들 수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모아봤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저성장늪이 30년을 넘어 40년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옆나라 한국에게도 잡혀버리는 치욕스러운 현실이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그 어느 선진국의 젊은이들보다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5년 근로자임금 한국이 일본을 추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30년 동안 겨우 1.04배. 이렇게 일본의 암담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름대로 일본에서 번듯한 직장과 자신의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가는 젊은 청년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네 말았네 라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쯤으로 치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알게 된 일본으로 유학휴직 온 한국의 공무원과 많은 대화를 해보고 큰 좌절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다며 도피성으로 일본으로 유학휴직을 온 한국인 공무원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힘든 게 아니었다는 위안을 받았다며 이것이 바로 일본의 현실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야 할 때라며 글을 써내려갔는데요. 이 글 내용이 후폭풍을 일으킬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일본인임을 자부하고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과 비교해서 많이 박탈감이 들고 분한 기분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좌절스러운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글이 불편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분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게 따라잡히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대거 쏟아졌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다지 신경 쓸 이유도 없었고 그게 될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뉴스 기사 속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따라잡힐 거라며 기사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버리던 기자들도 실제 한국에게 따라잡혀버린 상황들이 생길수록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도 화가 나는지 관련된 내용을 잘 다루지도 않는 것 같더군요. 어째서인지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일본을 잡았네, 일본을 추월할 것이네 하는 기사들을 본 적도 꽤나 되는 것 같군요. 그러다가 저는 최근에 제 또래의 한국의 번듯한 사회인과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와 절친한 친구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한국인을 통해서 일본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많았고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매우 잘하는 친구의 남자친구, 한국인 남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두 나라의 사회와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매번 결론이 한국이 부럽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왠지 모르게 더 부러워지는 기분을 느끼는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를 더 분하게 만들게 됩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국과 일본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10대, 늦어도 대학생 때까지만 공부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저희 세대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주변 분위기랄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라는 변명뿐이죠. 실제 주변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히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만 이상한 것 같아라는 기분을 만들기까지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친구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벌써 그 일을 한 지 6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5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대요. 일본에서 공무원 시험은 1년 조금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시험이고 고작 경쟁률이 3대 1 또는 4대 1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일이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경우 한국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몰리는구나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나 하고 싶으면 일단 도전적으로 부딪히고 열심히 하고 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공부 시간을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계획하고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마저도 1년이나 2년 안에 합격하면 대단한 케이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 시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이런 경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렇게 걸러지고 걸러진 유능한 인재들이 만든 한국 사회는 그토록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본 소양 그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뉴스에서는 한국의 무한 경쟁 체제가 젊은이들을 괴롭힌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 경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서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점점 더 쓸모있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희 회사 후임으로 들어온 27살짜리 남사원의 태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인사성 좋은 그 신입사원의 장점은 그것으로 종결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업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개인의 능력은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로 가르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사에 입사 후 기본적인 회사의 비전과 회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면 알아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공무원 자리에 아무나 앉혀놔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던 것이고요. 수준 높은 지능과 수준 높은 업무 처리 능력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단순히 인사를 잘하고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후배들에게 관대하면 그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 친구의 남자친구인 한국인 공무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일본에서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 누구에게나 쉽게 일 처리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한국인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인내와 노고의 시간으로 인해서 완성된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하니까 그렇지 않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던 한국인 공무원 남자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라본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이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에서는 일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무원을 한국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며 무작정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한국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려고 기획하고 쓴 기사들은 그래서 제가 걸러서 듣고 있기도 하고요. 무작정 한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관심과 조회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기사들에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늘 허점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통찰 없이 작성한 기사들 뿐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그냥 평범한 여자의 주장이냐고요? 그렇게 치부하기에 그동안 한국은 엄청나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일본은 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젊은이들은 별다른 능력 없이 그저 선배들한테 인사만 잘하면 회사에서 높은 고과를 받는 일본의 사내 문화를 생각해보세요. 특출난 능력을 보이고 싶어도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지나친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미 가다듬어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입사하는 현실을 보면 단순한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면 더 처참한 기분이 듭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최근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물가가 너무 저렴하다. 일본 사람들은 바보인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이들은 더 받지 않아. 30년 동안 멈춰있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일본은 30년 동안 물가 변동이 없는 나라입니다. 10년 전 일본을 찾았던 한국인이 10년 뒤 일본을 찾았는데 여전히 고베의 유명한 스테이크 집의 가격이 3,500엔인 걸 보고 일본은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 이 돈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제 한국인들마저도 일본은 저렴한 여행지, 모든 것이 싸게 먹히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더 웃긴 건 아직 나에게도 3,500엔짜리 특별 식사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외여행에 간다고 가정하고 한국에서 3,500엔짜리 식사를 주문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거든요. 비록 해외여행을 간 것이고 어느 정도 비싼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해외여행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결제를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신용카드를 받는 가게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카드를 받지만 식당이나 작은 점포 등은 카드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몇 해 전부터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등이 대부분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현금 사용 비율이 낮고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나라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이에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이죠. 일본에서 현금만 받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 하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일본의 물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물가는 부동산 가격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 시점 한국인의 눈에서 일본의 부동산은 만만해 보이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쿄의 타워맨션 또한 한국 서울의 아파트값과 비교해보면 매우 저렴하다며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게다가 금리도 1%대인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이면 일본의 아파트를 당장이라도 사고 싶을 만큼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왜 일본의 집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출 시스템과 일본의 대출 시스템은 매우 다릅니다. 도쿄에서 1억엔짜리 집을 구매하고 싶으면 연봉이 1,000만 엔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1% 미만의 금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직장인들은 절대로 그 집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파워커플이라고 불리는 고소득 부부들의 소득이 연간 1,000만 엔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일본의 저렴한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고 때문에 이미 몇 년 사이 일본의 부동산은 타워맨션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저 일본의 젊은 사람 입장에서 뻔히 눈에 보이는 돈의 흐름이지만 구매할 수 없다는 좌절스러운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그 사이에 경제적인 기반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젊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의 힘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성공적으로 돈을 벌어낸 젊은 사람들도 속출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최소한 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타워맨션 이외의 모든 집들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가상각을 맞아서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저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경제에 어떤 거품이 일어나서 가격이 치솟고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겠지만 최소한 그런 기회라도 없는 일본의 현실은 더 암담한 것이 아닐까요? 일본의 황금 시대를 그대로 경험했던 저의 부모님 세대들, 흔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 화려한 시절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의 젊은 일본 세대들을 보면서 의욕 없고 포기가 빠른 세대라고 욕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제 세대를 욕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자신이 20대 또는 30대였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해봤자 그저 발버둥일 뿐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면 누구든지 포기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닐까요? 지금 세대를 대표하는 나이대인 저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오롯이 회사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회사에서 승진도 했으며 후배들에게는 나름대로 롤모델이 되는 선배란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를 하면 할수록 지금의 세대들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나요? 처음에 한국의 공무원인 제 친구의 남자친구도 한국은 살기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대요. 그 한국인도 자신들의 세대는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지치고 잠시 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학휴직을 신청했고 일본 돈으로 월 10만 엔 정도 나오는 휴직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대학의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죠. 일본에서 언어를 배우고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자취하는 그 한국인 남자는 역시나 이제는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이라는 사회를 경험해보면서 많은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와도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저와 대화도 해보면서 한국이 살기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욕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번데기 같은 고독한 시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훨씬 더 낫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의 직장인들이 안타깝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 휴직 후 한국을 떠났을 때 멋모르던 마음으로 일본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기사에서 각종 지표들을 들이밀며 일본이 아직도 한국을 압도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기사들을 접했을 때 애써 무시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정도 되었으면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를 바라봤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다고 말하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옆나라 한국에는 무조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다시 한국과의 격차를 벌려놓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여성의 게시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은근히 한국에 대해서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고 일본보다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이중적인 태도는 오래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 그리고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일본의 경제, 해마다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